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어선사 시를 공천대서를 끝내고 오늘은 이제 다시 224 일해정사 소작이라고 해서 일에는 김박원의 호예요. 김박원의 호. 그래서 일해 김박원의 정사에서 소작은 뭐야? 아주 그냥 대작을 해가지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 게 아니고 한잔 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김박원의 호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적 용어에서 보면 일해가 그 잘진 홀까 아닐까? 잘진 홀까 아닐까? 일해. 일해가 잘진 홀까요? 아닐까요? 겁보기 일해. 일해는 김박원의 호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해가 잘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이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편단심, 일, 하나, 한바다, 모인다 이런 게 다 좋은 의미죠. 일해가. 근데 선의 관점에서는 이 일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면 경어의 중도가 여기서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경어의 중도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일은 중도에서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응? 중도에서 어긋나요? 왜 어긋나죠? 여기 중도에서 어긋나요.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주면 이 불의에서 어긋나죠. 불의에서 어긋나요. 거기까지만 설명해주고 안 해줄 거야. 듣고 싶은 사람, 알고 싶은 사람은 앞에 거 다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서 어긋나서 이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어긋나는 그 호가 되겠고요. 이거는 경어선사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왜 나오냐?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는 모르지만 또 나올 거니까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이었던 송희옥이가 있어요. 송희옥이가 경어선사의 작은아버지죠. 삼촌이에요. 삼촌. 결혼을 안 해가지고 전봉준 비서실장이었죠. 근데 이분의 호가 칠서야, 칠서. 이걸 보니까 그냥 경어선사 냄새가 풀풀풀 나는 게 호가 칠서야. 궁금하죠? 그런데 경어선사가 지어주면 표시가 나. 칠서는 저 칠자는 오칠칠자야. 오칠 알죠? 오칠. 우리가 칠흑같이 어둡다고는 오칠 있잖아. 근데 그냥 오칠 하나만 쓰면 의미가 없어. 근데 거기에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다 하도 웃겨가지고 야 경어선사 오칠은 의미가 없고 그 앞에 서자가 붙어야 돼. 서자가 무슨 서광. 서광. 상서로울 서. 서광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이 서광이 비친다와 오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길게 말 안 하고 중도. 대단하죠. 대단하죠. 칠서라는 그 말 자체가 경어가 지은 이 지어준 이름 중에서 거의 톱을 달리고 있는데, 왜냐면 그 속에 중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정말 철저하게 중도불이야. 경어선의 요체는 철저하게 중도불이고, 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우리가 선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알고자 한다면 중도가 뭔지부터 알아보세요. 거다가 불의를 붙여주면 아주 친절하죠. 그건 불의는 군더더기이지만 불의를 붙였다는 얘기는 그 중도라는 의미가 실천적 요소까지 온다는 거예요. 실천적 요소로 행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도는 이론적 요소, 불의는 실천적 요소야. 합치면 대박이지요. 아무튼 뭐 이 일해라는 그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서 지금 한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해 정사 소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한 개만 꽂아라. 일이에요. 일. 그래서 일해정사에서 요 소작은 한잔하다예요. 처세 억연 불량봉이고 략화 요수 신영홍 임형홍이로구나. 고금 수식 매진보요 사좌 풀방모설송이라다. 이렇게 됐죠. 처세 억연 불량봉. 처세가 우리가 처세라고 해요, 안 해요? 처세가 억연 응당 이런 얘기야. 응당 불량봉. 양자는 무슨 얘기야? 사양을 한다 이 말이야. 그분의 처세가 응당 이 말이야. 응당 사양하지 않는다. 어디에? 봉우리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허선사가 일해라는 김박원한테의 최대한의 극찬으로 지금 이 시를 써주신 것 같아요. 이분의 처세가 대쪽이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도 양보 안 해. 산봉우리한테도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1등이란 말이야. 드세가 아주 더 높은 처세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유학자이긴 하지만 의지가 곧고 이렇게 그런 분을 지금 만나서 경호사가 이 말 한 거죠. 처세억연 불량봉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 그렇지만 락화유수 임형봉이라다. 흐르는 물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세를 못 해가지고 여기에 제야에 묻혀 있어.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체하에 묻혀 있더라 이런 말이 아니야. 김박언니를 너무 좋아해 경호선사가. 그래서 낙화 떨어지는 그 꽃은 지금 추풍 낙엽으로 떨어졌어. 벼슬자리 높이 있다 떨어져 버렸어. 걔가 어디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형편 따라 지금 산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일해정사를 이 김박언의 그 집에 정사가 있어요. 부장가봐. 유학자네 집에는 또 대부분 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김박언니를 칭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 추풍 낙엽으로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또 한가냥 흐르는 물에 따라 형편대로 바뀌고 있더라 이런 말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해? 뒤에 고금 수식 매진보여. 고금 고독한 금. 이 금자는 중요하다 그랬죠. 옥기금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자가 있어서 옥기금이라는 말 하나와 두 번째는 마음에 품은 생각, 회포. 근데 경허선사가 쓰는 건 거의 99.99%가 옥기금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마음 품은 회포예요. 그래서 금회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연금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연금. 잇따라 들어오는 이 회포. 그래서 연금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셨고 이 금자도 진짜 많이 쓰셨죠. 금회도 쓰셨고 회포.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고독한 회포 이제 두 줄은 그 일해 얘기를 쓰고 요 두 줄은 경허선사가 자기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해 김박언니는 마음속에 품은 회포가 없어. 유생이라 부자인데 어쩌다가 지금 벼슬을 잃고 있는 거고 경허는 여기가 고독하지요. 이 고독하다는 말 진짜 많이 쓰시죠. 그랬더니 그 윤창아가 하는 말 맨날 경허선사는 고독, 은둔 뭐시 어쩌더라 참회 뭐냐 뭐 참회 같은 소리. 그래서 고독한 회포를 누구 숫자죠? 고독한 회포를 누가 알겠네 이 말에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 그것도 이 금자는 마음속에 품은 회포는 뭐라 그랬어요? 억울함을 당해서 남한테 말을 내놓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금이에요. 이 금자가. 슬프죠. 그리고 초창도 마찬가지죠. 초창이라는 말도 사회적 일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당하는 그 아픔 그거를 말로 못하는 거를 초창이라고 말했고 또 이 경허선사가 이 금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삼수갑순으로 쫓겨갔다는 그 이유를 밝혀주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초창이라는 거와 이 금자 고금. 외로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경허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그러면서 매는 뭐야? 매장할 매자잖아. 묻어버린 매장한 뭐를? 진보.
경호선사가 자기를 진강객이라고 하죠. 띠끌 속에 사이에 있는 객이다 이런 말이야. 어쩌다가 경호선사는 이 세속과 연결이 돼가지고 발을 그냥 반반 들이놓고는 이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운명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전생의 어변이로다. 경호선사 저 서간문에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천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띠끌 속의 보배라고 경호선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나마 또 매장된 경호사 매장됐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을 그냥 경호사가 돌아버리려고 하지. 띠끌 속에 지부배인지를 두가 알며 또 뭐라고요. 사좌불방보설봉이로다. 사방에 뭐야 앉아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어디에 앉아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요. 설송에 내가 있어도 설송은 뭐예요? 이 소나무의 상징이 있죠. 항상 우리가 설송이라고 하는 것은 눈 속의 소나무는 뭐를 상징하죠? 눈 속의 소나무, 절개, 그죠? 그리고 또 굳은 의지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지금 내가 눈 속에 있어도 나는 절대로 뭐다?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 자신이 이 이야기를 또 쓴 거는 사실은 이 모자는 무슨 모자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업신여길모. 내가 눈 속에 소나무 속에 갇혀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사방에 앉으면 불방이다. 여기서 이 좌자가 중요한 거는 이 좌자죠. 왜냐 경호선사가 뭐라는 증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안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여기서 항상 경호선사 북녘시 쪽에는 그 유생 냄새를 조금씩은 풍겨요. 사실은 뭐 선승이 돼가지고 사철 소나무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늘 푸르다? 매화가 푸르다. 이거를 자기가 그냥 유생인 척을 하려고 거기다가 집어넣지만 그게 트릭이죠. 쉽게 말하면. 트릭을 엄청 많이 써요,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제 이 사좌라는 이 좌자 하나에서 경호선사가 자기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좌자야. 사좌지. 좌지만 사자야. 어느 곳에 앉아도 이런 얘기야.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 내가 징글징글하게 너무 많이 알아서 아파. 너무 많이 알아서 아파. 그전에는 이걸 이렇게 안 읽었어요. 그전에는 남 읽는 것처럼 그냥 뭐 사방에서도 이게 아니고 이 전봉준 알고 나부터 읽는 쪽쪽이 이게 그냥 가슴을 찌르면서 나한테 다가와. 이게 미치겠어. 누가 이 사자가 경호선사가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있고 저 뒤에 있는 설송은 유생인 척 하는 거예요. 유생인 척 하면서 거기에서 모질게 모욕을 당해도 내가 사방에서 앉아도 불방이다는 건 내가 이게 승려라. 어느 곳에 앉아 있어도 뭐냐? 나도 사방 아니라 8방, 10방을 앉아 있어. 나도 구애 안 받거든요. 화장실에 법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가 내가 이 다시 시를 이거 번역해야 한다는 거는 그거였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읽었던 이 시들이 전부 다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두 줄은 일의 거고 두 줄은 경호가 자기 자신을 갖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고독한 인간이래잖아요. 옥기금자를 보면 알지요, 경호선사가. 이 금. 그리고 내가 속세에 있는 보배다, 이런, 매장돼 있다, 이런 얘기고, 설송이다, 이 말이야. 근데 사자에 앉아도 나는 불방이다. 아니, 이래가 사자에 앉겠어? 이래가 뭐 달라고 사자에 앉아? 알 이유가 없지, 유생들은. 근데 이게 사자라는 이걸 그냥, 순간, 스님! 아휴. 이 사람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이 북한시 저번에 경어집 끝내고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나타나니까 그냥 경어집 할 때보다 더 잘 나타나. 이게 그냥 그때는 쫓기는 듯이 했고 지금은 편안한 상태로 해서 이 사자가 그거야.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봉준에 관계되는 그 내용들이 전부 이 시 속에 다 스며 있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재미있게 읽었지. 뭐 그냥 삼수갑산으로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갔다니까. 아이고 경호선사가 그냥 다 꼴 보기 싫어서 갔나보다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쫓겨갔다니까. 쫓겨. 그래가지고 이 속에다가 사이사이에 이걸 집어넣으시느라고 유생인 척 아닌 척 이러가면서 이 짓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사방에서 곤욕을 치러도 나는 사철푸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이가 없어요. 그러는 것도 뭐래요. 시준 방지 화양목이로다. 여기서 시준이 또 나왔죠. 시준은 뭐냐면은 저자에서 사온 술. 시준이 저자에서 사온 술이랬고, 집에서 담궈 먹은 술은 준주라 그러죠. 준주. 예. 그래서 술동이 준자가 있어요. 거기가. 근데 변호사가 또 말했죠. 당신이 나는 시장에서 사온 술이 왜 싫다? 중생들이 못 살고 괴로운데 팔자 좋게 가서 시장에 가서 술을 얻어먹으려면 집에 담궈놓은 술을 이렇게 얻어먹는 건 좀 맛있고 편안한데 그걸 돈 주고 시장에서 사오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를 저번에 시에서 썼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시장에서 사온 술을 이게 드시더라고. 이것도 써있네요. 시장에서 사온 술이 방지, 방은 뭐예요? 사방 팔방으로 또 그러니까 비록 시장에서 사온 술이지만 이런 얘기요. 시장에서 사온 술은 싸구려 술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냄새가 꽃의 향기가 어떻게 향기가 이 복자도 향기 복자예요. 네네. 향기 향자야 향기 복자예요. 그 술 냄새에 담근 냄새가 어디까지도 퍼지더라. 사방 팔방에 다 퍼지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맛이 있더라 없더라? 맛이 있더라. 얼마나 맛있는데 술 냄새가 그냥 저자에서 사온 거지만 그래도 맛이 있어서 사방에 껴탕기로 진지라고 진동을 해서 사방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서함제빙 우정농이라. 서함 여기는 함자가 뭐예요? 이게 술의 함자잖아요. 책술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책술이라는 말을 어디서 쓰죠? 책술에라는 말을 쓰는데 남아수도 오거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남자는 모름지기 복서를 다섯 수레를 읽어야 된다는 말 하죠.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유생에서 쓰는 말이요. 그런데 여기다 그걸 쓴 거예요. 서함제빙 우정농이요. 책수레를 보니까 그 재주를 말해주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5수레를 읽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책이 가니까 책장에 일의 정사에 가니까 그 정사라는 거는 서재잖아요. 주로 거기에 책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이런 얘기야. 그걸 보니까 그 재주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 재주가 빙우는 뭐예요? 빗방울이죠. 빗방울처럼 우적 아주 무르익었다 이런 말이요. 재주가 빗방울처럼 무르익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빗방울처럼 통통통통통통 튄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아주 탱탱하면서 우리가 빗방울을 보면은 빗방울이 주룩주룩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있고 떨어지면서 텅텅텅텅 튀겨서 그러니까 막 터질 듯이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야. 빗방울처럼 무르익었다는 거는 이 사람 재주가 누구? 김박은이가 그냥 재주가 그냥 터질 듯이 무르익었는데 뭘 보니까 서재에 가서 책수레를 보니까 남아수도 국어서를 했구만 이 인간. 그리고 이 재주가 보니까 재주를 어떻게 돼요? 이 빙자는 무슨 빙자? 빙의된다는 빙자예요. 재주가 빙의돼 갖고 말이야. 책수레를 5수레 했는데 재주가 빙의돼서 그냥 빗방울 우적 빗방울이 그냥 무르익어서 뚱뚱뚱 튀는 것처럼 익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하다. 곧 있으면은 다시 출세의 길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칭찬을 늘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일에 응지 심허사라 요렇게 해놓고 항상 7, 8년을 가면은 이제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요. 내 마음자리를. 내가 요런 마음이다. 앞에는 자랑. 일에 응지 심허사라. 일에는 응당 내 마음을 알아줘. 허락해주는 선비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뭔지 알고 그냥 허락해줘 뭐든지. 이러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우리가 말해요. 직이라고 하잖아. 직이라고 해야 하네요. 근데 이놈하고 노이로제 걸렸어. 이거 노이로제 걸려서 2번 찍으라면 안 찍어. 못 찍어. 지난번에도 2시간 하느라고 그냥. 그래서 빗방울처럼 무르익었고 이래는 응당 내 마음을 허락해주는 선비라서 뭐라더라. 유인 상대 의중중 이러구나. 유인 경화선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지금 뜨내기 떠돌 유자죠. 유인 내가 뜨내기를 상대해도 아니 이 김박원이가 뜨내기를 상대해줘도 항상 그 뜻이 언제나 중중하다라는 말이에요. 중중하다가 뭐죠? 진진하더라. 진진. 아주 무격 가볍게 대하지를 않고 언제나 친중하게 나를 대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휴
그래서 일회정사에서 한잔하다 처세 여견 불양병 드높은 처세는 응당 산봉우리도 양보하지 않아 절대로 안 양보해. 누가? 일회 김박언이가. 그런데 낙화는 떨어진 낙화는 흐르는 물에서 형편대로 바뀐다. 사정 따라 산다 이런 얘기죠. 아직 출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아니면은 낙향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낙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낙향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 고독한 금자랬죠. 이 고독한 이 마음을 누가 이 경어를 띠끌 속에 숨긴 보배인지를 누가 알겠냐 이런 말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나는 눈 속에 소나무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도 설송 사철 푸르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사철 푸르다고 한 것은 이 사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자가 뭐예요? 사방에 앉아 있다는 얘기인가? 언제나 자선하고 있고 이거는 곧 자선하는 자선자리다라는 것을 경어선사의 신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죠. 저자에서 사온 술단지가 사방에 꽃향기로 진동을 해. 비록 저자에서 사왔지만 맛이 좋더라 이런 얘기고, 책술의 재주를 말해줘도 빗방울처럼 무르익는 남아스도 오버서라고 누가? 김박언이가 책을 무지하게 읽어가지고 그 재주가 통통통 튄다 이런 얘기죠. 이래는 응단 내 마음을 허락할 줄 아는 선비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을 다 알아 얘가. 그래서 뭐든지 허락해줘. 그런 선비라서 뜨내기를 다해도 뜨내기 유인이죠. 현사가 언제나 난 진중하게 나를 대해주고 있다라 해서 좋아요 나빠요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죠. 이래는 김박언의 호로 선비의 드높은 처세는 아무리 높은 선봉우리에게도 장부하지 않는 지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뭐 해줬어요? 낙화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낙방 해가지고 어디에 와 있어요? 낙향에서 지금 고향에 와 있죠. 토교의 상선육수 돌이 따라 흐르는 물에 따라 형편에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상선약수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도교에서는 상선약수라고 하죠. 그래서 세속에 숨은 은자 이 김박언을 누가 띠끌 속의 보배인 줄을 알까 하고 크게 죽여 세우고 있다. 근데 사실은 띠끌 속의 보배는 경어였더라 이런 얘기지. 소나무의 기계는 눈 속에서 추운 겨울을 곤욕을 치러도 사시사철 푸르다고 하여 또한 김박언의 고든 절개를 한껏 칭찬해주고 노승에다 했는데 이것도 초짜. 내가 2019년에 대학원 석사를 갖고 2019년에 대학원에 갔죠. 석사. 그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경어는 지조 있는 선비 김박언과 술잔을 마주하고 있는데 새로 사온 술잔인데도 꽃향기가 흠뻑 배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박언은 책술에는 일의 재주를 말해두는 것처럼 빗방울에 누적되면 바위를 뚫죠. 그것처럼 통통 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일의 인품을 들어가지고 일에는 마땅히 보다 경어선사를 다 마음을 알아준다 이런 얘기죠. 말아주는 선비다. 고맙다 안 고맙다. 무지하게 고맙다. 아이씨. 참 돌아버리겠네. 게다가 일의 인품을 들어서 일에는 마땅히 사람을 마음을 허락할 줄 아는 넓은 아량과 의리 있다고 얘기하면서 노승은 자기 자신을 빗대며 뭐라고 그래요? 뜨내기라고 하고 있죠. 지금 유인. 그래서 드높은 처세가 산봉우리도 허락하지 않는 누구다? 김박언을 칭찬하고 있어요. 또 나오나? 이씨. 그러나 낙하는 흐르는 물의 형편대로 바뀔 줄 아는 무사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낙하가 흐르는 물의 형편대로 바뀐다는 이거는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경어선사도 해당되는 말이죠. 그리고 띠끌 속의 법에도 경어선사가 해당되는 말이고, 글방 훈농 박난주도 해당되는 말이고, 소나무 곤욕을 치러도 경어선사가 해당되는 말이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삽입해서 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어는 전봉준이 거사에 실패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마당에 구족을 멸한다는 무서운 추적을 따돌리고 있으니 마음은 언제나 가시방석이고 사철나무는 항상 푸르니까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서슬프런 노승의 경어다라고 쓴 걸 봐서 이거는 후에 삽입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썼어요? 그러나 낙하는 흐르는 물의 형편대 이거는 두 개 써서 지우면 정말 좋겠네. 잘라내기. 그 다음에 이거 진학하고
오늘은 또 225 남문루라는 시예요. 예, 남문루는 그 강계에 동서남북이 다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신 곳이 북문루, 2등이 남문루, 그 다음에 3등이 동문루, 서문루는 딱 한 개 있었어요. 그때 서문루가 어디더라? 한 개 있었죠. 예. 남문루 벽수 앵성 일정지요. 남문루 하좌래 남문두 하좌래 시로다. 단비적적 횡심포요. 중만 수수 상기지로구나. 벽수 앵성, 벽수는 뭐요? 푸른 나무에 앵무새 소리가 햇살에, 일은 여기서 햇살이, 햇살에 정지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야. 정지하고 있다는 건 느리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뭐예요? 아이고, 뜨끈뜨끈하게 갖다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입술이 그냥 바짝바짝 말라. 그래서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푸른 나무에 깨꼬리가 앉아서 울고 있는데 햇살이 너무 좋다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정지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느릿느릿 가서 움직이더라. 우리가 햇살이 밝으면 햇살에 뭐 되죠? 멍 때리죠. 불멍 때리듯이 햇살이 너무 좋으면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다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햇살이 좋으니까 그 소리고, 그러는 날씨에 남문루하 좌래시로거나 이 말이야. 남문루에 와가지고 여름에 앉아서 뭐한다? 레시, 할 일 없이 시간이 오고 있다. 시간이 온다는 얘기는 뭐야? 시간을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도 그거 하죠. 멍 때리고 앉아서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햇살을 바라보면서 꾀꼬리 소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하더라? 시간만 죽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레시니까 시간이야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앉아서 시간을 죽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단비 적적 횡심쳐요. 단비는 뭐요? 여기서 단비는 또 그거죠. 짧은 이거 비석. 여기서 이 짧은 비석이라고 하는 소리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왜 그 읍성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그 비석이 서 있어요. 그런데 비석이 크질 않아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 뭐야 써 있으면 기껏해야 뭐 남문루 그런 게 써 있겠지, 그지? 그리고 또 뭐 거기다 설명이 있는데, 그 짧은 비석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적적해. 근데 걷다 대고 또 그 비석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자빠져 버려 있어. 자빠져 갖고 그냥 흙탕물이 막 튀기고 막 이렇게 더러운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이 얘기가 경서사가 지금 이 시 속에, 북한 시 속에 몇 번 나왔었죠. 왜냐면 짧은 비석이 적적하고 외로운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걔가 가로누워서 행했어요. 행해서 자빠져서 있는데 풀만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무성한 풀 속에 그게 잠겨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해주는 거야?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다 이거 뭐더라? 상전벽해고 일장춘몽이고, 그때는 좋다고 비석을 세웠겠지요. 뭐 미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적비를 세웠건 어쨌건 했는데, 지금은 다 어디에 있더라? 무성한 풀 속에 들어나갖고 그냥 보면은 막 지나가다 우리 비석 보면 그렇잖아요. 막 흙탕물 튀긴 거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싹싹 씻어주고 가. 그냥 저는 가다가 너무 불쌍해갖고 휴지 하나 꺼내가지고 싹싹 씻어주고 가는데, 이거 아직은 못하지 않아요. 세워놓지는 못하죠. 중만수수 상기지라. 중만 덩쿨만 짜죠. 덩쿨이 막 무성한 가운데에 수수 들이우고 있어요. 들이울 숫자가 2번인가. 잡초에 덩쿨만 몇나무 가지 상기지, 몇나무까지 위에 그냥 들이워져 있는가 이런 말이야. 덩쿨만 늘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야. 어디에? 비석은 무성한 숲 속에 있고 풀 속에 있고, 풀 위에는 몇 나무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잡초 덩쿨만 중만 덩쿨만 짜죠. 중만만 수수하게 드리워져서 있더라. 그냥 몇 가지에 드리워져 있는지 몰라. 그냥 아주 그냥 덩쿨들이 엉켜가지고 나뭇가지 위에 그냥 이렇게 엉켜 있더라라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새읍 천년 다감계요. 새읍 변방세자나잖아요. 이게 변방세 읍은 강계읍의 변방에서 천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강계읍의 그 역사가 천년이에요. 근데 그게 뭐더라? 감계가 다 무량하더라 이런 얘기요. 천년이 흘렀으면 뭐하나 거기도 흥망성쇠가 거듭돼 가지고 다 쫄딱쫄딱 망해서 옛날에 강계의 명성은 없고 다 성터가 무너져 있더라 이런 얘기죠. 푸생차일 가금기라. 푸생 뜬 인생들의 차일 지금 오늘 차일 오늘따라서 부생의 인생 부평 같은 인생이 오늘따라서 가 뭐하다 금기 또 나오다. 이 옥기금자 또 나오죠. 이 옥기금은 말은 옥기금이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품은 해포 이거 나오네. 마음속에 품은 해포가 또 기약이 있단 말이에요. 기약은 뭐래요? 또 돌아왔다 이런 말.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마음속에 해포가 또 와가지고 또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마음속에 해포를 허락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왜? 변방요새 오니까. 남문노는 뭐 달라고 오셨어요 스님? 또 남문노에 오니까 혼자 왔어? 응, 또 혼자 와. 요즘에는 다 혼자 오셔요. 다 이제 뭐 공길이 친구들도 PC에 문제가 발생했다네요. 그래요? 문제 발생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지금 가야 돼요. 미치겠다. 이게 뭔 일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없다고 내가 안 하느냐? 한다니까. 생각이 깊어지네. 강물비 비단 같고 이 강물은 동로강이라 그랬죠. 비단같이 흘러가고 산빛은 또 이미 저물다는 얘기는 경호선사 아침에 오면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계시죠. 그래서 또 잔을 한 잔 잡았어요. 서로 보니 근데 서로 보니라고 하니까 누구 하나 같이 왔네요 오늘은. 그죠? 잔 잡고 서로 보니 서로가 끝없는 생각이더라 이런 말이야. 강광 강물빛이 여련 뭐와 같다 이 말이야. 련 이게 뭐 산의 빛은 저물고 있단 말이야. 이건 여련이 이게 비단연자야? 비단연자인가 보네. 그리고 파주 잔을 잡고 줄을 파자는 잡을 파자요. 이게 파악한다 할 때 파자죠. 잔을 잡고 서로가 보니까 끝없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누구랑 같이 온 것 같아. 아이고 살다가 또 얘는 또 왜 속색이냐. 그래서 남문에 올라보니까 푸른 나무 꾀꼬리 소리에 햇살이 때 맞춰서 아주 눈부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누적누적하다 이 말이야. 누적 지체할 지체가 있죠. 그러니까 햇살이 눈부시면 다 생각이 끊어지면서 행동이 다 편안해서 느릿느릿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햇살 앞에서 지금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문에는 여름에 누각이 앉아있는데 할 일 없이 논일 내라니까 시간아 지나가라 이런 말이야. 시간이요 그냥 할 일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짧은 비석이 서 있는데 그 적적해요. 그런데 무성한 풀 속에 있어요 걔가. 그래서 가로 누워 있죠. 그리고 잡초 덩굴만 무성하고 있으니 덩굴만자를 써요. 다음 잡초 덩굴만 무성하게 내리고 내리는 가운데 몇 나뭇가지를 얽히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뭇가지를 전체를 다 얽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큰일 났네 또. 내가 왜 속색이냐. 그 다음에 남문루의 오른도승은 저녁 노을에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집집마다 밥 짓는 저녁 연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풀전에 향을 피우던 시간을 떠올리고 있죠. 항상 경허선사는 이 저녁 노을의 향파를 보면은 옛날에 자기가 그 했던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죠. 그래도 이곳에서 맺어진 어진 인연들이 있나 봐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이거 찾은 두각은 푸른 나무 꾀꼬리 소리에 햇살이 부신 것으로 보아서 때는 한여름인 것 같은데 남문의 여름을 여기 와서 지낸다고 했죠. 그래서 한 잔 술이 고파서 술 같이 누구랑 같이 잔잡고 있다 이런 얘기고, 한 옆에는 이름을 초라한 빗돌이 서 있죠. 적막한 숲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무덤에는 잡초는 그리 무성하게 가지가 얽혀 있고, 그 남문은 천년 요새라 했죠. 근데 천년 동안 된 그 요새의 역사를가 참으로 강개무량하게도 지금은 다 허물어져 갖고 우리가 부평초 같은 인생이 오늘따라 이 노승의 심사가 깊어지고 있어요. 경어가 물빛은 비단을 깔아놓은 듯이 눈부시고 있고 산빛은 해질녘 무렵인데 석양이 치고 있죠. 그 가운데 잔을 잡고 서로 바라보니까 서로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말이 없고 끝없는 생각뿐이라는데 여기에서 이 서로는 누구일까가 문제죠. 서로는 누구일까? 뭐냐 또 고장이 났나. 세상에서 별로 바랄 게 없는 경어는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흔히 절로 나는데 오늘은 여러 날과 다녀가 분위기가 다르죠. 왜? 술잔을 마주 대하는 그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 이거 왜 경어는 오늘따라 깊은 시름에 잠겨 부질없는 긴 생각을 놓지 못하는 걸까? 부평 같은 허망한 인생을 관조하고 있는 노승의 쓸쓸한 이 술잔을 마주한 그 상대는 만약에 우리가 가능성을 본다면 남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밝히질 못해요. 남쪽에서 온 사람이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이름을 차마 밝히지를 못하고 남쪽에서 왔으니까 또 남쪽 이야기를 늘어지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잔잡고 아무 말이 없이 뭐만 하고 있더라. 끝없는 생각만 오고 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름을 안 밝히고 쓴 시가 몇 개 있어요. 저기 어디서 했어도 그랬더라. 그것도 갑산으로 넘어갈 때도 그 이름을 안 밝히죠. 근데 그 이름은 그때는 누구로 봤어? 김탁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름을 절대 안 밝히니까 이 사람이 누구로 생각하게 들더라. 남쪽에서 온 사람으로 짐작이 갈 뿐 말해야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래서 이름을 밝혀주지 않고 그대랑 손잡고 끝없는 생각 이걸로 지금 끝내고 있는 거죠. 남문로에 왔나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경어의 타양살이는 스스로 자처한 입선 수수의 필승 요건이다. 이것도 뻥. 이것도 몰랐을 때 초짜였을 때 쓴 내용이죠. 초짜여가지고 이게 입전수수하는 줄 알았더니 입전수수가 아니고 말은 입전수수죠. 필수 요건이다.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딘들 호불호가 있겠는가. 아이고 그게 아니고 경어선사는 사실은 남쪽에서 있고 싶어 했어요. 특히 호서귀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경계마저 놓아버린 선승에게 있어서 타양살이는 그 말조차 합당치 않지만 고향을 너무도 멀리 떠나온 경어는 어디나 다 이거는 타양이죠. 뭐.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원래 불가에서부터 세존의 가르침이나 선사들의 깨달음을 노래한 응송, 개송, 오도송, 증도가, 열반송, 임장계, 전법계 이런 같은 것들도 다 왔는데 그거는 다 불법을 전하기 위한 활인검일 뿐이지 뭐 어떤 것도 그 경어선사는 다 개의치 않다는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러나 이 모든 넓은 의미에서의 이 시는 이 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뭐냐면 경어선사는 만약에 시가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경어선사를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북녘의 경호선사에 관계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나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어. 한 줄도 없고 딱 이 시만 남아 있어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경호선사를 아는 거지, 시 속에서 우리는 다 끄잡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라는 것은 이 시라는 선시는 또 달라져. 선시는 경호사가 쓰는 시는 선시반 일기반 이렇게 된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선시 속에 그 선시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걸 완전한 선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다시 당신 주변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라는 선시는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이 일부에서는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 속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징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경어선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선시이기도 하지만 문학의 한 장르로 봐야 돼요. 왜냐, 경어선사가 워낙 이 대문필가라, 왜냐면은 선시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녘에 있는 시들은 거의가 다 선시예요. 왜냐면 선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녹아있죠. 특히 막 중도부리가 엄청 많이 녹아있거든요. 남녘시는. 그런데 이 북녘시에서는 그거 다 했다가는 쫓겨나게, 그리고 경어선사가 또 들킬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어선사가 자기 자신을 지금 문학이라는 장르 속으로 발을 담그면서 선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이 선시의 또 다른 중요성은 물론 사문이나 승려들의 소작으로서 불법의 전승과 승단의 존속과 법맥의 취지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죠. 선시가 이 경어집에 담겨있는 법어 모두가 인간 경어의 치열한 수행과 방대한 독서, 그리고 대선승의 심원한 사상과 고결한 인품, 그리고 수행자로서 위대한 깨침과 응원한 삶을 깨알처 없는 고스란히 담아놨죠. 근데 특히 이 북녘시에서는 약간의 그 장르를 벗어난, 말 그대로도 문학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 경어가 담긴 시 한 수, 법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삼세 모든 부처님의 골수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대로 역사 조사의 안목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녘시는 조금 또 특별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죠. 그 옛날의 영광을 말해주는 이 비석은 어느덧 풍파에 시달려서 짧은 비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척척하고 무상한 그 풀 속에 누워버렸어요. 근데 누가 알리? 아무도 모르죠. 탑초 덩쿨만 있는 이 무상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경호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요새 그 강계읍성에 화려했던 영광이 흥망성쇠의 부침에 따라서 이렇게 감개무량한데, 부평 같은 인생은 오늘따라서 왜 이렇게 시름만 깊어가냐라는 걸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남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경어선사가 항상 부평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남쪽 인연이 왔을 때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지금 뭐 했어요? 그들은 서로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네, 말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벗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말이 없으면 될까 안 될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남문에 올라온 거는 남쪽에 온 누구가 왔어요 왔는데 서로가 말하면 뭐래? 가슴속에 부평초 같은 그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는 잡았는데 아무 침묵 속에, 끝없는 생각 속에, 침묵 속에서 말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남문에 온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보기로는 승려는 아니에요. 그리고 승려가 이렇게 잔잡고 이렇게 하나? 누가 스승과 제자가? 거기에 승려라고 와봐야 남전당, 만우당, 영호당인데 그들은 다 제자들이라 이렇게 하지 못해요. 다만 남쪽에서 온 인연인데 특히 전봉준네 친척이 와서 슬픈 소식을 지금 전했어요. 슬픈 소식을 전하고 나니까 이 경어선사가 말이 없어졌어요. 말하기 싫죠. 뭐 누구는 말하고 싶나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침묵 속에 흘러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